네, 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정치의 의미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회의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 이 그림은 투표, 선거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이 나와 있는데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 자유와 평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게 왜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거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그런 피켓인데요. 이번 그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또 정부 형태, 대통령제인지 의원 내각제인지 이게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보고 그리고 10단원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거는 무엇이고 또 정치 과정은 무엇인지 지방자치대조는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네, 선생님이 질문 하나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피아노가 여기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네, 이거를 경매에 붙이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다수결로 결정하자. 세상 모든 사람들의 피아노 연주로 기쁘게 할 연주자에게 주자. 피아노를 갖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주자. 장애를 딛고 피아노 연주에 몰입하고 있는 소녀에게 주자. 세상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에게 주자. 이렇게 이 피아노를 누구에게 줄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정치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정하고 해결해가는 그런 활동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치는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치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대립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해결해가는 모든 과정을 사실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네, 정치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즉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당장 우리 학교에 교실 배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정치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의미만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공식 명칭 나라 이름이에요. 보면은 여기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북한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들은 다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치라는 것은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해결해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을 해결해가는 사실 모든 영역을 정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넓은 의미에서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획득하고 유지하는 활동. 네, 정치인들이 어떤 정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활동을 정치라고만 본다면 좁은 의미에서 하는 거죠. 이건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뭔가 조정해 간다라고 하면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지 결정한다든지, 예, 장소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반의 반티를 결정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뭐 특히 반티를 결정하는 게 뭐 꽃무늬로 할지, 캐릭터로 할지, 아니면 뭐 한자북으로 할지 등등등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정치라고 합니다. 혹은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 원격 수업으로 할지, 3분의 1 등교를 할지, 3분의 2 등교를 할지, 이런 것도 사실 다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대부분 좁은 의미의 정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알아두시고, 네, 우리가 교과서 흔히 정치라고 할 때, 정치 단어에서 정치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네, 수림이는 오늘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대요. 네, 이거는 일단 생각해 볼게, 과연 이게 정치일까요? 네, 정치일까요? 정치는 혼자 생각하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를 표출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수림이 혼자서 고민하는 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네, 정치도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집단, 여러 명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을 정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본다면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거. 이거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예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했대요. 네,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는 우리 나라의 국가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거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고요. 단티를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하는 거. 네, 일상생활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봄으로써 좀 그게 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민주주의 반대말 물어보면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용어 정리에 공산주의를 따로 써놨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바로 독재예요. 네, 독재. 네, 독재는 혼자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독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면 여럿이 하는 거겠죠. 즉 다수에 의한 통치. 다수에 의한 통치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수는 당연히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되겠죠. 국민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를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거는 정치 형태예요. 그 나라의 정치 형태가 어떠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정치 형태예요. 그래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존엄성,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지켜져야지만 한 명 한 명 존중받아야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인간 존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이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은요, 사실 자본주의예요. 네,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인가요? 자본주의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경제의 영역이에요. 네, 경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절대 공산주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냐 경제냐 이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은 뭐냐면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있냐 아니면 국가가 갖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뭐 공장,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거, 공장이나 뭐 기계, 토지 이런 거 등등을 우리가 생산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사유라고 하죠. 개인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없어요. 국가가 갖는 거, 이걸 공유라고 해요. 네, 공유. 국가가 이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체제는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공산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는 분배를 중요시하고요. 네, 좀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거.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시장에 의한 경쟁을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승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거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동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인데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 국가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정도가 될 텐데 중국도 최근에 많이 개방을 해서 자본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영역, 정치와 경제 영역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민주주의 반대말이 독재, 그리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북한의 공식 국가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핵심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해가는 모든 활동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 O일까요? X가요? 네, X겠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정치였어요. 네. 네, 그 다음 2번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선생님이 독재라고 했죠. 네, 독재. 혼자 하는 게 독재,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는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고, 여기는 인권 이런 개념이 형성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아니죠. 네. 여기는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모든 걸 결정하죠. 네,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수업과 관련된 PPT나 필기 자료를 보고 싶다 하면은 선생님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여기 필기나 PPT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